제가 보는 무엇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더리움은 망하지 않을 체인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는 사실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촬영 시각은 10월 17일 낮 1시경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진짜 애증의 차트입니다. 최근 1개월이거든요. 오를 듯 하거든요. 근데 못 올라요. 제가 오를 듯 하다라는 말씀은 뭐야 올랐잖아 라고 이 민트색을 보실 텐데, 눈여겨보는 건 저는 비트 대비한 가격인 이 주황색을 봅니다. 그래도 못해도 1 이더의 0.04 BTC는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계속 최근 들어서 0.04 BTC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트색은 오르는데 주황색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비트 상승률에 비해서 이더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가 이더보다 더 오른다가 되겠죠. 이런 와중에, 절망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와이즈 CIO 맷 호건이 이런 표현을 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소프트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인가요? 이 정말 전설의 마소죠. 이 마소가 70년대 상장했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티아 나달리까지 오면서 세계 최고 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T법을 꺼지고 나서 스티브 발머가 CEO를 맡았을 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고 스티브 발머가 재무 출신이죠. CEO를 맡았을 때 마소는 거대 공룡,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티아 나달리가 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독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최근에 그 AI 투자에서 굉장히 선구안을 발휘하고 하는 등등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때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좀 밀렸지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 기업임에도 지금도 탑 티어의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암호화폐 업계 내 많은 사람이 이더리움을 오래된 기술로 보면서 과소평가했다, 하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룡이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다. 이더리움은 중요한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 월드 컴퓨터죠. 확신할 수 있는 건 매년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이더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격도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와중에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더리움 얘기를 들고 와 봤고요.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언제나 현재죠.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안습입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죠? 민트색은 그나마 좀 오른다 쳐도 비트 대비해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더리움은 왜 약세를 보일까? 다른 솔라나, 아까 보였던 레이어 1, 수이 등 다른 레이어 1 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그 이더리움의 약세가 이더리움의 뭐랄까 한계로 지적되던 느리고 비싸다라는 것 때문일까? 그 속도에 밀려서 이더리움이 다른 레이어 1 체인에 비해서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은 조심해라, 속도만 강조하는 레이어 1은 조심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탈릭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요? 비탈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탈중앙입니다. 블록체인이 탈중앙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웹2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비탈릭은 탈중앙을 위해서 최소 스테이킹 규모를 지금 현재는 32이더인데 이걸 1이더까지 낮추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이킹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노드를 돌리겠죠. 하면서 더 많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겠죠. 게다가 가격은 별로 안 좋지만 매트릭스 포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5월 이후 최고래요. 트레이더들이 이더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수급이죠. 매도세 앞에는 장사가 없는데 재단이 계속 팔고 있고요. 뭔가 ICO에 참여했다던가 고래들이 자꾸 거래소에다가 이더를 입금을 합니다. 거래소에 이더를 입금한다는 얘기는 팔겠다라는 얘기죠. 매물 압력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8월 이후 최고다. 시장 침체 가능성을 암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데요. 가격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 2,600달러 이상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600달러 돌파 상황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가격 측면에서는 수급이 꼬이니까 안 되는데 이더리움 ETF에서도 비트 ETF는 돈이 이틀에 걸쳐서 10억 달러가 들어오는 등 자금 유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수급이 꼬이니까 가격이 안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울트라 사운드 머니 신화의 붕괴입니다.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면서 그 포스에서 나오는 보상이 있죠. 하지만 수수료로 이더리움을 태웁니다. 유통되는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태우죠. 그렇게 되면 소각되는 이더리움과 새로 보상으로 나오는 이더리움, 신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 있잖아요. 트랜잭션은 많아지고 POW 때보다 POS에서 보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적다 보니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태워지는 게 더 많네, 이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총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디플레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 초건전한 화폐가 되는 거다라는 이더리움의 구조가 있었어요. 포스 전환하면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안정적인 화폐가 될지에 대한. 그런데 자,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수가 전년비 30% 늘었고요. 스테이커 수익은 3월에 정점을 찍고 30% 줄었다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을 스테이커들이 나눠 갖는 건데 온체인 트랜잭션은 점점 줄어요. 근데 스테이커는 점점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나눠 갖는 몫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 신화의 붕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최근 30일 동안에 이더리움이 얼마나 신규로 생성됐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3,000개 정도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더 공급량이 늘고 있어요. 원래 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 논리 구조가 잘 돌아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줄었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죠. 소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더리움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L2인 베이스에서 이더와 함께 USDC도 트랜잭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포퓰러 리서치 대표님 스티브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고요. 이는 이더리움을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보는 내러티브에도 꽤나 큰 위협이 되는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레이어 2, L2가 잘 나가죠. 그 L2 가운데서도 베이스의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자, 그 베이스가 최근에 무슨 발표를 했냐? 어쨌든 수수료로 쓰이는 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런데 베이스가 발표한 게 참고로 베이스는 베이스 자체 토큰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를 쓸 때 다 레이어 2 체인들이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쓰거든요. 그런데 베이스에서 이더와 함께 USDC도 트랜잭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더를 트랜잭션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USDC로 쓰게 되면 온체인 트랜잭션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을 많이 수수료를 써야지 이걸 태우는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가장 활발한 L2인 베이스에서 USDC도 수수료를 쓴데 그만큼 이더를 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각되는 이더가 점점 덜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울트라 사운드 머니?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해당 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면 반역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베이스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GDP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는 달러를 안 쓰고 캘리포니아 화폐를 쓸게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1, 이더리움 자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L2로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L2가 반역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쓰는 화폐를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이 구축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로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정체성의 위기를 이더리움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뭐였냐면 그 유니스왑 있죠. 유니스왑이 유니체인이라는 L2를 또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니스왑이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덱스인데 여기가 자체 L2 체인을 또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코인 트레이너다라는 분이 트윗을 올렸는데 이더리움은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위기다. 이더리움 앱들이 L2로 옮겨가서 위기인 것이 아니다. 또는 L2가 아닌 USDC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해서 위기가 아니라 아직도 대중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다. 라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위기를 말하는 베이스가 USDC를 수수료로 쓸게요. 유니스왑이 유니체인 L2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이 대중이 아직도 사용하지 있기 않기 때문에 위기야. 라면서 자신의 이렇게 이제 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전한 신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너네가 뭐랄까 전략을 잘못 짠 거야. L2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면 결과적으로 L2 때문에 L1이 죽는 거 아니야? 이더리움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만약 몇천 개나 몇만 개의 L2가 이더리움 상태를 저장할 때 현재 이더리움 스케일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더리움이 아닌 이러한 L2들을 수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L1인가? 이러한 많은 질문 및 위기들이 그 뒤에 따라 나오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L2로 앱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UX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앱마다 L2를 얼마나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스터마이징한 앱들을 얼마나 쉽게 구동할 수 있는지. 이더리움의 몫을 L2가 갉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L2 자체가 대중화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는 무엇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더리움은 망하지 않을 체인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는 사실 RWA가 있습니다. RWA의 선두주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뭐 CT나 BCG나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RWA 부분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에는 얼마가 될까에 대해서 시장마다 전망이 다 달라요. 적게는 4조 달러에서 많게는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퉁쳤더니 10조 달러는 될 거다라는 전망이에요. 지금보다 50배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RWA 시장에 기본이 되는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킬 때 쓰는 그 플랫폼은 뭔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와이즈 CIO 말대로요. 이더리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7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요. 블랙락의 비들펀드나 디파이 프로토콜 온도와 같은 주요 토큰화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블랙락 CEO 역시 무슨 말을 하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블록체인으로서의 이더리움 역할도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랙락이 왜 비트코인 ETF를 냈을까요? 그리고 레리 핑크가 말하는 게 단순한 비트코인 ETF만 말하는 건 아니죠. 단순히 비트코인 디지털 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꿈꾸는 건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블랙락이라는 금융회사가 꿈꾸는 건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다 토큰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토큰화했을 때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가요? 그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체인을 블랙락은 이더리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락이 한 거는 비들이라는 펀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 됐을 때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며 그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이더리움이라는 체인, 그 체인은 얼마나 가치가 있어질 것인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비트와이즈 CIO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마이크로소프트다 라는 설명이 저는 귀에 너무 와 닿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은 수급이 꼬여서
그리고 울트라사운드 머니 로직이 붕괴되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레이어 원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현재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